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전 2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앞집에 사는 아줌마랑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죠. 아줌마는 저와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았던지 오열하듯이 흐느끼기까지 했어요. 오랜만이었던지 그 순간 아줌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여자처럼 적극적으로 변해 있었고요. 10년을 넘게 보았던 앞집 아줌마와 어쩌다 보니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게 저에게도 엄청 야릇한 느낌을 가지게 해주었죠. 아줌마하고 진하게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지만 사실 앞집 아저씨와 먼저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건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대부분의 제 또래 친구들이 그렇듯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학원에서 만났던 국어 선생님이 바로 앞집 아저씨였죠. 안경 쓴 모습에 배는 불쑥 나왔고 키도 별로 크지 않은 아저씨였고요. 그래도 수업은 재밌게 해주고 잘 가르치는 편이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쌤은 간혹 수업을 하다가 뜬금없이 자기 자랑을 조금 하는 편이었는데요. 자기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다거나 무슨 전국 단위 시험에서 10등 안에 들었다거나 이런 자랑을 늘어놓곤 했어요. 그러면서 간혹 와이프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기가 비록 키도 작고 못생겼지만 능력이 있다 보니 엄청 예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 말을 안 믿었고요.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저런 외모로 예쁜 와이프랑 결혼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안 믿는 눈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학원이 끝나고 친구들하고 편의점에서 간식도 사 먹고 이야기를 한참 나누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는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러서 돌아보니 국어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집에 가냐면서 말을 걸어왔죠. 국어쌤답게 오지랖도 넓고 말도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집이 가는 방향이 같은 건지 자꾸 저랑 같은 쪽으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같은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서야 저는 국어쌤에게 물어봤죠. 이 아파트에 사시냐고요. 국어쌤도 신기했는지 너도 이 아파트에 사냐면서 자기는 103동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103동에 살고 있어서 신기하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설마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는 국어쌤이 10층 버튼을 누르는 걸 보고 완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국어쌤이 바로 앞집에 살고 있다니 말이에요. 나중에 학원 친구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국어쌤 와이프가 정말로 예쁜지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에 저도 아줌마의 미모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국어쌤 와이프인 앞집 아줌마를 마주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앞집 아줌마도 마침 외출을 하려는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사성이 바른 편이었던 저는 인사를 꾸벅 드렸고요. 아줌마는 앞집에 이사 온 학생이냐면서 제 인사를 웃으면서 받아주었죠. 국어쌤이 자랑했던 게 납득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줌마는 얼굴도 귀염상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슴이 엄청 큰 것 같았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잠깐 동안 그곳으로만 계속 눈이 갈 정도로 매력적이긴 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국어쌤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얼굴도 귀여운 편이지만 엄청 글래머라서 대단하다는 제 이야기에 애들은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죠. 그 후로 학원 남학생들은 국어쌤을 능력자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마주칠 때마다 저는 반갑게 아줌마에게 인사를 드렸고요. 그럴 때면 아줌마는 늘 눈웃음을 지으면서 인사를 받아주었는데 그 눈웃음은 학생이었던 제가 봐도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였죠.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앞집 아줌마 같은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줌마는 본인 몸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지 가슴골이 꽤나 노출된 옷을 즐겨 입는 듯 했고요. 그 정도 몸매면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그런 와이프랑 결혼한 국어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 똑똑하기도 했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학원 강사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집에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딱 요즘 MZ세대 같은 스타일이었죠. 늘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서는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본체만 채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국어쌤이랑 앞집 아줌마를 만나면 인사도 드리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편이었는데요. 그 친구를 마주치면 본체만 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학원하고 잘 맞아서 수능을 볼 때까지 그 학원을 계속 다니게 되었고요. 수능도 그럭저럭 괜찮게 보고는 대학생이 되었죠. 대학 생활은 엄청 재밌는 편이었어요. 술도 마셔보게 되었고 여자친구도 사귀어 보게 되었고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면서 알찬 대학 생활을 이어갔죠. 그렇게 대학생이 된 이후로 국어쌤이랑 앞집 아줌마는 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간혹 오며 가며 국어쌤을 마주치기는 했죠. 그때마다 반갑게 서로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국어쌤은 아직도 그 학원을 계속 나가고 있는 듯 했고요. 오며 가며 마주치던 그 짧은 찰나에도 국어쌤은 거기서 부원장이 되었다고 한 자리 맡았다면서 저에게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죠. 오랜만에 국어쌤의 자랑을 들어보니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덕분에 국어 성적이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갑자기 제 취업 문제며 진로 문제도 참견하면서 말이 길어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고 대학 졸업 후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몇 번의 연애도 해봤지만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언젠가부터는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굴이 평범한 건 고칠 수가 없으니 몸이라도 좋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몸은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근육이 붙어가는 제 몸을 보는 게 즐거웠고 그 후로 헬스장에 가서 바벨을 드는 일이 취미가 되기도 했죠. 그런 날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집에서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앞집 아저씨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부쩍 얼굴을 본 일이 없다면서요. 생각해보니 저도 몇 달째 국어쌤이랑 마주친 일이 없는 것 같았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문득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앞집 아줌마랑 아들 녀석은 종종 마주치곤 했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길래 학원을 지방으로 옮긴 건지 아니면 돌아가시기라도 한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시골처럼 이웃끼리 가까이 지내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앞집에 살던 사이잖아요. 더군다나 앞집 아저씨는 제 국어쌤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앞집 아저씨의 소재가 궁금해졌고 저는 나중에 아줌마를 만나면 살짝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던 중 기회가 생겼어요. 앞집 아줌마랑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원래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버리거나 분리수거하는 거는 주로 남자들 몫이잖아요. 저희 집도 아빠가 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제가 하는 편이거든요. 그날은 제가 해야 하는 날이어서 저는 분리수거할 것들을 주섬주섬 챙겨서는 나가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앞집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잘됐다 싶어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는 제 거를 후딱 처리하고 아줌마 분리수거를 도와드리면서 말을 걸어봤죠.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특유의 눈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넉살 좋게
원래 분리수거는 남자들 몫인데 쌤이나 아들을 시키시지 그랬냐고 슬쩍 말을 꺼내보았는데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잠깐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작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어서 분리수거할 사람이 자기뿐이라면서 살짝 한숨을 내쉬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그간 아리송했던 국어쌤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동시에 아줌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같았으면 부고 소식에 가보기라도 했을 텐데 국어쌤은 학원 선생님이었으니 소식을 전해들을 일이 없었던 거죠. 저는 아줌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요즘 국어쌤이 안 보이시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하긴 했는데 돌아가신 줄 몰랐다고요.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살짝 웃기는 했는데 그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식사 한번 하러 오시라고 말이죠. 부모님도 국어쌤 안부를 궁금해 하셨다고요. 아줌마는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날 저는 부모님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네요. 고작해야 이제 50대쯤이었던 앞집 아저씨가 갑자기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부모님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건강관리를 미리미리 잘해야 한다.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앞집 아줌마가 안 됐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참 나누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앞집 아줌마와 마주칠 때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건네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고나 할까요? 아줌마도 말을 거는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편하게 제 이야기에 답해주곤 했어요.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줌마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괜히 국어쌤 생각이 나면서 감상해졌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회사를 다녀오던 중 집 앞에서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고요. 저는 반갑게 아는 체를 하면서 집에 가시는 길이면 같이 가자고 하면서 나란히 걷게 되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줌마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혹시 컴퓨터를 조금 잘 다루냐고요. 아들 노트북으로 인터넷도 하고 영화도 종종 보곤 하는데 뭘 잘못 건드린 건지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된다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에 저는 컴퓨터 완전 전문가라고 호기 있게 이야기를 했고요. 못 고치는 게 없다면서 봐드리겠다고 하고는 아줌마네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10년을 넘게 앞집에 살았지만 그 집에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었죠. 그냥 여자 혼자 사는 집처럼 단정하고 조촐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서 기다렸고 아줌마는 안방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노트북이랑 한참 실랑이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해결을 하지는 못했어요. 휴대폰을 검색해 가면서 온갖 시도를 다 해봤지만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30분 정도 실랑이를 했나 봐요. 아줌마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다가 안 되는 거냐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괜히 더했다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노트북을 아예 고장낼까 싶어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보셔야겠다고 하고는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멋지게 해결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쉬운 생각이 막 몰려왔죠. 아줌마는 괜찮다면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노트북 수리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서비스 센터에 맡겨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는 다시 한번 고맙다면서 저를 보고 웃었어요. 눈웃음을 짓는 아줌마는 정말 매력적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또 어쩔 수 없이 국어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지내시기 좀 적적하시지 않냐고 말이에요. 아줌마는 말해서 무엇 하겠냐고 아들까지 군대에 가버려서 심심하고 적적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줌마는 저를 슬쩍 바라봤는데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이모 뻘 됐지만 아직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몸매도 눈웃음도 남자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타입이었거든요. 혹여나 국어쌤 이야기에 아줌마가 또 기분이 다운될까 싶어서 저는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장난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혹시 편하게 만나시는 분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만나서 편하게 시간도 보내고 하면 좋을 텐데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만남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저에게 털어놓았죠. 그러면서 저를 슬쩍 바라봤는데 아줌마의 그런 눈빛에 이거다 싶은 느낌이 왔죠. 저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으시면 저랑 주말에 교회로 바람 쏘이러 가지 않으시겠냐고요. 아줌마는 노트북 수리도 맡겨주기로 했는데 고맙다고 자기가 주말에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아줌마랑 약속을 잡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 주 토요일에 자유로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저는 수리를 맡겼던 노트북을 아줌마에게 돌려드렸죠. 교회에 오랜만에 나가니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아줌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얼굴 표정이 밝아 보였죠. 우리는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어요. 통일전망대에도 가보고 마장호수에 가서 물구경도 했죠. 그러면서 마장호수 출렁다리를 건널 때는 살짝 무서웠는지 아줌마는 제 손을 잡기도 했어요. 아줌마 손이 긴장해서 그런지 땀이 조금 나 있었고요. 저는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아줌마는 멋쩍은지 저를 보면서 웃어주었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오늘 아줌마랑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렇게 다리를 건너고 아줌마는 민망했는지 제 손을 놓기는 했는데요. 아줌마 손에 부드러운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구경도 많이 하면서 즐겁게 돌아다녔고요. 아줌마가 사주는 맛있는 저녁도 먹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집에 돌아오게 되었죠. 아줌마는 즐거웠다면서 집에 잠깐 들어왔다 가겠냐고 물어봤고요. 저도 조금 더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넉살 좋게 이야기를 하고는 아줌마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보고 그날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줌마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도 너무 즐거웠다고 종종 이렇게 바람 쏘이러 가자고 말을 했어요. 혼자 너무 적적하게 지내지 마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만 하라고도 했고요. 그리고는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줌마는 제 손을 바라보더니 잠깐 동안 말이 없었죠. 무언가 결심할 시간이 필요했었나 봐요.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른 후 아줌마는 저에게 입을 맞춰왔어요. 제 목을 끌어안으면서요. 기다리던 그 순간이 온 거죠. 저는 아줌마를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순간 하나가 되었어요. 아줌마는 저와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좋았던지 오열하듯이 흐느끼기까지 했죠. 오랜만이었던지 그 순간 아줌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여자처럼 적극적으로 변해 있었고요. 10년을 넘게 보았던 앞집 아줌마와 어쩌다 보니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게 저에게도 엄청 야릇한 느낌을 가지게 해주었죠. 아줌마는 평소에 보았던 것처럼 몸매가 정말 엄청났어요. 사랑을 나누고 나서 저는 아줌마에게 제가 학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가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도 너무 글래머여서 친구들 사이에서 국어쌤이 능력자라고 소문이 났었다고 말이에요. 아줌마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가 명문 대학도 나왔고 돈도 잘 벌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이 유머러스하고 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요. 물론 잠자리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같이 살면서 아침을 차려준 일은 없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시간이 꽤 흘러서 남편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아줌마는 제 품에 기대어 왔어요. 그리고는 종종 자기랑 이렇게 연애를 해줄 수 있냐고 부끄러운 듯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줌마를 꼭 안아주었죠. 그 후로 아줌마와 일주일에 2번씩은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로 아줌마네 집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편인데요. 간혹 교회에 바람을 쏘이러 나가면 분위기 있는 모텔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해요. 아줌마는 거의 매번 오열하듯이 절정을 느끼곤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좋더라고요. 제 또래 여자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모습과 표정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앞집 아들 녀석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군대에 가서도 MG 같은 버릇없는 태도는 못 고쳤는지 앞집 이웃을 봐도 본체만체 하는 건 여전했고요. 아줌마는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고 엄청 들뜬 것처럼 보였어요. 덕분에 그 녀석이 휴가를 나온 기간에는 아줌마와의 연애를 잠시 멈춰야 했죠. 젊은 남자인 제가 어쩌다 보니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조합이 은근히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해요. 아이가 생길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점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사랑하는 순간에만 집중해서 즐길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줌마 입장에서도 젊은 남자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말이에요. 10년도 넘게 이웃이었던 앞집 아줌마와의 연애 덕분에 요즘 제 하루하루가 즐거운 편이에요. 저는 이 아줌마와의 연애를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